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재영 기자입니다. 아, 뉴스백 브리핑 진행할 텐데 오늘도 검찰 소식 위주로 뉴스백 브리핑 주로 꾸며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물론 한겨레 법조 기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법조 이야기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거의 요즘은 1년 내내 허구한 날 검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리게 하여서 결국 검찰 소식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다른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이문정 검사가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 모해 위증 사건이죠. 그거를 이제 그 조사를 하다가 왜냐면 대검 감찰부잖아요. 정식으로 수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사권을 이제 법무부에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로 전환하려고 보고서를 올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럼 정식으로 배당은 다른 검사에게 할게요.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열받습니다. 이 소식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자세히 짚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중동이랑 하기에는 너무 눈치 보이니까 조금 그저 그런 국민일보랑 인터뷰한 것 같은데 참 이게 검찰총장이 한 언론사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이 정부를 들이받는 인터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참, 이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감싸주시긴 하셨는데 윤석열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민일보 인터뷰는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거기서 나아가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얘기 중에 좀 사실관계가 좀 달리 전해지는 것들 위주로 제가 좀 반박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슬픈 소식 하나. 유인애들랑 같이 이렇게 상품 중개해서 여러분 그 후원금 주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몇 개월 동안 했죠. 그거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3월 15일까지만 이 유인애드가 영업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업이 잘 안 됐나 봐요. 저 말고 이 다른 유튜버들도 유인애들랑 같이 이렇게 좀 그런 이제 사업을 좀 같이 했었으면 했는데 좀 사업 확장이 잘 안 됐나 봐요. 저 말고는 잘 안 됐나 봐요. 슬퍼라.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월 한 30만 원 정도 수익 그 보전이 좀 돼가지고 이 유튜브 이거 제작비 마련하는데 사실 쏠쏠찮게 도움이 됐는데 많이 아쉽다. 아무튼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혹여라도 그 상품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 계시면 이번 주 안으로 물품을 다 좀 구입을 좀 해주세요. 여기 그 정관장 그 홍삼 그 스틱 뭐 이런 것도 있고 치즈떡 되게 맛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렇게 탈모 완화 샴푸. 그리고 또 뭐 있지? 우리 커피 팔고 있었잖아요. 호주에서 들여온 커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어, 구매하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 며칠 지나면 없을지 모르니까 이번 주 안으로 물품 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재영 기자를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래 사셨어야 될 제품도 사고 허재영 기자의 유튜브 제작도 돕는 그런 좋은 윤리적 소비니까요. 저는 그냥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사실 조건 없이 후원금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름 이렇게 통장에 찍히는 거마다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마음에는 제가 뭐 솔직히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막 계속 드는 거 있잖아요. 제가 뭐라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이 제가 윤리적인 보도, 정확한 보도 계속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그냥 조건 없이 넣어주시는 후원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도 한편에서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품도 같이 판매하면서 여러분이 사야 될 좋은 상품도 사고 제 유튜브 그 수익금도 나오고 이런 좀 서로 윈윈하는 그런 비즈니스 이거 참 좋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아쉽다.
아무튼 3월 15일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이후로는 제가 다 광고 내릴 겁니다. 그때까지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예, 그렇게 알고 이용을 해주십시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연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실게요. 지금 온 언론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이분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할까봐 다들 지금 막 손을 쓰는 것 같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이라는 이름의 수사를 수원지검이 하고 있는데, 이 수원지검이 무려 피의자 신분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될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라는 보도를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자, 대표적으로 좀 중앙일보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정유진 중앙일보 기자가 썼어요. 공수처를 방탄용으로 쓰나 라면서 검찰 소환 불응하는 이성윤 배짱, 이런 기사를 2월 25일 날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네요.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이제 출금 조처하는 과정에서 좀 불법 여부, 좀 권한 남용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좀 개입된 의혹이 있다. 그래서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 쪽에서는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사항 아니냐, 왜 이거를 검찰이 계속 수사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첩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소환 요청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공수처가 엄연히 있으면, 공수처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인지했으면 공수처법상 이걸 넘기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수원지검 니들이 계속 수사하겠다는 건데?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억지 보도를 해놔야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데 흠집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를 계속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웃긴다. 얘네들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마치 이성윤 지검장이 정권 수사를 방탄하는 데에 사용된, 예, 뭔가 그런 식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활동한 것처럼 기사에다가 그렇게 써놨어. 얘네 웃긴다, 진짜. 참나. 보세요.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검찰 빅4 중 3개 보직을 차례로 맡았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연이어 맡으며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는 방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에서는 그만큼 보호해야 할 인물인 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성윤 지검장이 대검 그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아무튼 그 출금 관련해서 이제 김학의가 이제 출금을 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서류를 뭔가 이렇게 조작하려던 뭔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보도를 한 거예요. 참. 아니 뭐 그거야 그래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내버려둬. 근데 제가 이제 열받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인 거예요. 아니 언제 이성윤 지검장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는 방탄 역할을 했어요? 저는 이건 거의 가짜 뉴스 아닙니까? 예. 아니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런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 떠올려 보세요. 정권에 불리한 수사라고 하면 뭐가 있죠? 최근에 그 원전 관련한 무슨 뭐 수사, 그거 또 있죠. 울산 그 선거 개입 관련한 의혹 수사, 뭐 조국 일가와 관련한 수사, 최강욱 의원과 관련한 수사라든지 뭐 추미애 아들과 관련한 동부지검 수사라든지 뭐 손혜원 의원 관련한 수사라든지 아니 뭐 검찰이 뭐 하나라도 뭐 이성윤 씨가 개입돼 가지고 이게 수사가 막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 정권을 향한 수사를 위해서 방탄 역할을 한 게 이성윤 지검장이 뭐가 있는데 팩트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정권 방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말밖에 없어 기사에. 이성윤 지검장 이거 이 정도 되면 거의 명예훼손성 기사 아닙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기사를. 이성윤 지검장이 나서가지고 수사를 막고 있다고 검찰이 뭐 일선 검사에서 내가 이런 거 수사하려고 하는데 직무배제 조치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폭로가 나온 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이성윤 씨가 지금 부적절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김학의 씨 출국 금지하는 과정이 지금 적법했느냐 지금 요거 여부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오히려 수사를 막은 게 아니고 되레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거 수사를 오히려 좀 잘하기 위해서 무리를 한 그런 사건에 관련된 지금 그런 의혹 아닙니까? 중앙일보 양심도 없어요? 이러니까 이제 조중동만 보는 이 진중권 같은 얼치기 평론가들이 검찰 개혁 하려는 그 과정을 무슨 정권 방탄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얘기를 대중들한테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수사를 막겠다고 하는 곳은 오히려 검찰총장 쪽에서 자꾸 터져 나오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또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문정 검사가 의지를 갖고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관련 의혹에서 이게 좀 조사를 마치고 지금 수사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수사로 전환하는 건 좋은데 다만 이문정 검사 당신은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배당할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이문정 검사가 지금 폭로를 한 거 아니에요. 어제 폭로를 했어요. 하도 이분이 고민 끝에 자기 이제 검찰 내부에서 자기를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페북에 글을 쓰는 건 웃깁니다, 진짜. 이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이미 뉴스를 이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문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임은정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습니다. 라고 페북에 썼어요. 그러면서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서 마음고생이 적지 않다가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읽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폭로를 했네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즉각 이제 반박 보도 자료를 이제 기자들에게 냈는데 현재 임은정 대검 검찰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였음. 아니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가 직무 배제가 맞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기를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대검 감찰 3과장에게 배당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임은정 검사는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고 아니 지금 당연한 게 대검 감찰 3과장이 뭐랍니까? 지금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명숙 그 모해 위증 사건 이 핵심 피의자인 엄희준 검사 이 사람이 지금 이 모해 위증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지금 10년이 지금 넘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3월 22일까지예요. 이때까지 기소 안 하면 엄희준은 소환 조사조차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조사를 해온 임은정 검사가 조사를 했으니까 수사까지 해야지. 이걸 왜 뜬금없이 대검 감찰 3과장에게 맡기는데 이거 자체가 임은정 검사한테 손 떼라, 직무 배제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뭘 임은정 검사한테 애초에 수사 배당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임은정 검사도 바로 또 페북에 반박 또 글을 또 올렸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대검에서 저에게 배당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범죄 혐의를 포착해서 이제 수사 전화를 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을 하니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 수사를 하명 수사로만 하셨나 싶더라고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제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 3과장이 주임 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를 거듭 드리자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님이 검찰청법 제7조의 2에 따라 직무 이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렇게 서면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임은정 검사가 대검 그 감찰부에서 한명숙 이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몇 달 전에 이제 그 지시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뒤에 아무래도 이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내부에서 보였나 봐요. 근데 이게 그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도 할 수 있어? 약간의 좀 논란이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그러면은 그 논란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게 하면서 수사검사 겸직 발령을 낸 거예요. 법무부에서. 에? 그래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대검 감찰부에서도 임은정 검사가 이거를 조사를 넘어 수사도 하겠네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수사 배당을 새로 할게 이렇게 해서 대검 감찰 3과장에게 이걸 정식 배당을 한 거예요. 그 임은정 검사 말이 맞네. 직무 배제 시킨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 차. 이런 꼼수를. 아휴. 그래서 이제 그
이문정 검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페북에 쓰긴 썼는데 사실 이문정 검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봐요. 그래서 페북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감찰정책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 업무를 해야 할 텐데요.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네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까지 지금 수사 방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 어미준을 보호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동훈만큼 아끼는 사람이 어미준입니다. 제가 거듭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어미준 검사는 예전에 이 한명숙 사건만 수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까지도 수원지검에 있다가 여기서 라임 사건 김봉현 씨 수사하면서 김봉현을 구속했어요. 어미준 검사가 직접.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몇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김봉현 씨가 옥중 편지를 써서 폭로를 하잖아요. 여권을 겨냥한 위증을 내가 강요받고 있다고. 이 마치 돌아가신 한만호 씨의 영혼이 돌아온 것처럼 똑같이 김봉현 씨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똑같은 한명숙 사건, 그 모해 위증 혐의 사건 같은 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미준 검사 밑에서. 그러니까 이 어미준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이 한명숙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권을 겨냥한 이 김봉현 씨 상대의 모해 위증 사건, 이걸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미준을 어떻게든 보호해서 한명숙 사건을 덮어야만 라임 사건에서 벌어진 이 모해 위증 의혹 사건까지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어미준이 기소가 가능한 시점이 지금 3월 22일까지인 거예요. 이 한명숙 사건에서. 이 윤석열이 직무 배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참. 이 사법부가 싼 똥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국민이 결국 다시 치워야 되겠는데. 예? 지금 지금 이문정 검사가 직무 배제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허 기자님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이거를 좀 돌파구를 찾아볼까. 참,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그죠, 수사 배당 이런 것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권한이 있어서 뾰족한 묘수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여튼 그래도 해보긴 해봤는데 일단은 여러분 제가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검 앞에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화시키는 수밖에 없죠. 제가 어미준 검사의 가면을 준비해서 대검 앞에 가가지고 퍼포먼스를 좀 할게요. 어미준 검사의 가면을 쓰고 저는 어미준 검사라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님, 저의 기소일은 3월 22일까지입니다. 저를 수사해 주세요. 한명숙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겠습니다. 요런 말풍선을 들고 제가 어미준 검사의 가면을 쓰고 1인 시위 퍼포먼스를 할게요. 다음 주에.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곳곳에 커뮤니티에 퍼뜨려 주세요. 이문정 검사가 조사해온 내용대로 어미준을 3월 22일까지 기소하라고. 예. 제가 물론 어미준 검사를 3월 22일까지 3월 22일까지 기소하라고 여론화 하기 위해서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했죠. 예? 기사로도 쓰고 방송으로도 말하고 여러분이 여기저기 퍼뜨려 주시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정 검사를 직무배제함으로써 이 수사를 무력화하는 지금 전쟁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네. 서초동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기사 쓸 건 다 썼고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리포트를 했는데 더 이상 이게 안 바뀌면 결국 액트를 해야죠. 제가 리포액트 대표 기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 고민을 좀 해봤는데 다음 주에 제가 대검 앞에서 어미준 검사의 가면을 쓰고 1인 시위 할게요. 네, 방송으로 제가 내보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졸속으로 만들어지기 직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해서 또 여론의 좋은 방향도 얻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한 번 더 하죠 뭐.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이문정 검사도 응원하고 어미준 검사를 제가 어미준 검사가 하루 되어가지고 1인 시위를 할게요. 저를 기소하십시오라고. 자세한 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좀 정리되면 공지를 할게요. 자, 저는 뭐 늘 여러분의 응원이 있으니까요. 용기를 내서 가보겠습니다. 사실 서초동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건 하도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뭐 제가 어미준 검사의 그 종이 가면을 쓰고 있으면 뭐 전줄 모를 테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어쨌든 알거나 말거나 한번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날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윤석열 씨의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을 조금 몇 가지 좀 반박을 좀 할게요. 지금 언론들이 그냥 단순히 국민일보랑 인터뷰했다 뭐 이런 거 그냥 중계 보도만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좀 팩트를 좀 짚는 보도를 좀 해야 돼요. 다들 좀 국민일보 보도는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핵심적으로 요것만 좀 반박을 하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윤석열 씨가 일단 그 수사 기소 검찰 지금 수사 기소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분리하는 게 국민의 권익에 위협이 된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팩트부터 하나. 예전에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금태섭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때는 대찬성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질문하면 그땐 찬성하다가 이제는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황운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니까 이제 와서 반대하냐? 윤석열 씨? 왜 이렇게 말이 뒤집혀?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 씨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 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인터뷰 중간에 미국의 사례를 들어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각에선 미국은 검찰 수사가 전혀 없다고들 한다 라고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거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미국 반독점국을 방문했었다. 총 700여 명 중 300여 명의 검사가 카르텔 범죄에 대해 대배심 등을 통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로버트 모겐소 뉴욕 맨하탄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형 경제 범죄 수사였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검찰이 수사를 다 하고 물론 기소는 뭐 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미국도 수사도 검사가 하고 그리고 재판도 검사가 이렇게 다 같이 미국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미국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 반칙 행위 이런 거를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도 미국 하길래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대통령 측근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받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제가 작년 요맘때에도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다들 잊어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대배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본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윤석열이 국민일보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읽어드렸듯이
총 700여 명 중 300여 명의 검사가 미국 반독점국에서 검사 뉴욕 맨하탄 그 이제 검찰에서 대배심을 등을 통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그냥 흘리듯이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지만 이 대배심 등을 통해서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라는 거는 이건 핵심 문장입니다, 여러분. 대배심.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배회심. 일종의 공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대배회심이 그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대배심 제도는요. 수사와 기소, 재판을 분리하는 절차의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그냥 흘리듯이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미국의 그 연방 그 형사소송 법률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이거를 제가 직접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이 미국 그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사건들은 이 연방 대법원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대배회심에서 해요. 그러면은 이 대배회심에 대배심원단이 다 모이거든요. 이 대배심원단은 또 누구냐면 주로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사 경찰이 이 대배심원단 앞에 나와가지고 범죄 혐의랑 수사 내용 설명문 같은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공소장 같은 걸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배심원단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판사랑 피고도 부르지 않고요. 판사만 부르고요. 그리고 피고는 부르지 않아요. 오직 검사만 불러가지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증인하고 같이 출석해가지고 대배심원단에다가 이거 기소 여부를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로 증인은 이 수사를 한 경찰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2명 이상의 배심원이 이 기소에 동의를 해야만 기소가 이루어져요. 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배심을 통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그 말은 이 대배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검찰한테 기소 여부까지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마치 검찰이 마치 대배심의 역할을 직접 다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언론 인터뷰를 해버렸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트럼프의 그 측근 로저 스톤과 폴 매너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치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2017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 소환이 돼가지고 이 대배회심에서 기소가 결정이 돼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뭐 우리나라엔 잘 안 알려진 사건인데 이 트럼프 측근 매너포트 이런 사람들이 이 돈 세탁 혐의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집권당으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돈 세탁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의 검찰이 기소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배회심이 기소 여부를 판단했고 그래서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이게 함구 명령까지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요. 뭔 소리냐면 이게 검찰의 시각대로 대통령 측근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이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게 언론에 이제 흘러나가고 그러면 여론에 잘못 이제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 재판의 결과로만 미국 사회에 여론이 형성되는 게 좋아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연방 대법원 이제 판사가 있겠죠. 이 판사가 함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찰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언론에 접촉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오직 재판정에서만 언론이 와서 이거를 취재하는 것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측근인 사람들이 이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만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 이렇게 비리로 수사받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재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다 분리된 채로 진행이 됐습니다. 심지어 재판도 그러니까 재판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언론의 보도도 막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회에서
뭐 사회적 강자, 뭐 기득권들의 반칙 행위가 제대로 미국 사회에 소개가 안 됐다라든지 뭐 이런 비판 여론이 뭐 이렇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미국 사회 민주주의가 흔들리긴 뭘 흔들려? 예? 근데 국민일보에다가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살짝 전하면서 다 국민들이 낚이도록 마치 미국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놓은 거예요. 대검은 뭐 하나 뭐 자기들 그 뜻대로만 안 되면 맨날 그 검찰 기자실에 무슨 보도자료 뿌리고 하면서 자기들 언론 플레이 하던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그 잘난 보도자료 좀 한번 뿌려보십시오. 예?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최소한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우리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법안 있잖아요. 예? 그거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한겨레 젊은 법조 기자들, 응? 니들도 공부 좀 해. 사회부장더러 물러나라고 대자보만 쓸 줄 알지. 무르익지도 않은 벼들이 수학도 하기 전에 대자보 쓰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지금, 에? 그래놓고 맨날 무슨 대검이 뿌리는 보도자료만 받아놓고, 자기들이 무슨 검찰의 중립적인 비판적인 감시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말이지. 에? 지금 국민일보의 윤석열 총장의 그 인터뷰를 반박하는 지금 보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중계보도야, 중계보도. 뭐 아는 게 있어야 반박이라도 하지, 이것들이 진짜. 조중동이야 원래 반박하고 싶지도 않을 테고, 에? 한겨레 경향 법조 기자들이라도 나서서 이런 거를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오늘은 뭐 30분 내내 화만 낸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늘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취재도 하고 논평도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거리에서 행동도 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예, 늘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건강 조심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